공부를 하시다가 내가 아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모르는 부분은 집에 가서 한번 잘 이렇게 명확히 안 들어오는 부분들은 꼼꼼하게 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내 걸 만들 수 있거든요. 자, 118쪽에 지목 변경 부분 볼게요. 자, 이 지목 변경 부분은 우리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우선 대상 토지 하나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지목 변경은 측량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아까 측량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토지, 그 대상 토지하고 측량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목을 여러분 함부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목을 바꿀 수 있는 대상 토지가 이렇게 세 가지 지목 변경을 토 수 있는데, 이 문제 한번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자, 잠깐 가볼게요. 자, 갑이 22회 때 나온 거네요. 자신의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해서 우리 합필 등기할 때 합필 등기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아까 무슨 용승만 합병할 수 있어요? 신임창용승, 그죠? 신임창용승이 아닌 거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대표 용의권 합병할 수 있었죠, 그죠? 지상권 용의권 맞죠? 합병할 수 있죠. 전세권 맞죠? 근데 가압류는 용의권이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합병할 수 없지. 이게 틀린 거지 뭐. 정답은 뭐 쉽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보세요. 전세권 써 있죠, 그죠? 그러면 합병할 수 있어요. 근데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안 됐죠, 그죠? 근데 무슨 공동저당은? 창설적 공동저당은 됐죠, 그죠? 그럼 창설적 공동저당이 5번이거든요. A, B 모두의 등기 원료 접수 번호가 뭐한 저당권? 동일한. 이게 지금 창설적 공동저당. 이게 다른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다른이 아니고 어떻게? 동일한. 동일한 저당권. 이거는 창설적 공동저당이니까 합병할 수 있다. 그렇게 간략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목 변경입니다.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다른 지목으로 전답에다가 이렇게 집을 접으면 대로 바뀌죠, 그죠? 근데 이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상 이렇게 형질이 바뀌었다고 지목 변경 이런 게 아니라 등록이 돼야 돼요. 이렇게 지적 공부 이렇게 등록이 돼야만이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목은 함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목을 바꿀 수 있는 토지가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우선 공법에 국계법이 있죠, 그죠? 거기에 따라 이제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 형질 변경의 공사가 준공되면 우리 국계법상 형질이 바뀌었다는 것은 토지의 모습이 바뀐 거죠, 그죠?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사 우리가 전답에다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지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지목이 이렇게 대지로 바뀔 수 있고요. 자, 우리 두 번째는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지목변경 할 수 있어요. 뭐 토지의 용도가 바뀌면 당연히 지목변경 할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도 지목변경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학교가 깔고 있는 토지가 있죠, 그죠? 그건 학교 용지인데 요즘 학교가 많이 폐쇄되잖아요. 시골에 가보면 폐교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어른들이 다 서울로 이사 갔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연구소가 들어올 수 있고 뭐 어디 가다 보니까 펜션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학교가 지금 펜션 같은 거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학교에다가 그냥 그 시설이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펜션들이나 연구소 들어오면 건물의 용도가 바뀌죠, 그죠? 그럼 이 땅의 지목도 이렇게 학교에서 대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용도뿐만 아니라 뭐의 용도가? 건물의 용도가 바뀌기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서 사업 추진을 원활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우리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합병하기 위해서 지목 변경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는 지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지목이 대개 뭐로 바뀌죠? 대. 그럼 이 도시개발 사업 할 때, 그죠? 여러 필지로 나눠서 하는 게 편리해요. 한 필지로 합병해서 하는 게 편리해요. 합병해서 하는 게 편리하죠, 그죠? 근데 우리 지목이 다른 토지는 아까 합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토지들은 다 대로 합병시키기 위해서 대로 이렇게 지목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토지. 첫 번째, 국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에 뭐가 바뀌면? 그렇죠. 형질 변경이 준공된 토지들은 합병할 수 있죠. 지목 변경할 수 있고, 토지나 건물에 뭐가 바뀌면? 용도가 바뀌면 할 수 있었고,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서 공사 준공 전에 토지에 뭐를 신청하기 위해서? 그렇죠.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는 그 토지들은 지목을 바꿀 수 있다. 보시고. 자, 며칠 내에 해달라고 돼 있죠? 60일. 그 별 문제 없고. 자, 우리 지목 변경으로 갈 때 가져가는 서류들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할 때는 지목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갖다 달라. 다만 아래 해당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으면 누구의 확인으로써?
지적 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고. 자, 첫 번째, 아까 관계 법령에서 국계법에 따라서 아까 형질이 바뀔 수 있었죠, 그죠? 그리고 형질 변경에 공사가 준공됐다함을 증명하는 서류 갖다 주면 되고, 2번은 안 봐도 되고요. 아까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럼 그 용도가 바뀌었다는 서류 갖다 주면 지목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절차. 아까 우리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과 같이 별도로 측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지적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지만 지목 변경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토지의 이용 현황과 관계 법령의 저촉 여부 등을 확인 조사한 후 토지 이동 정리 결의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목 변경은 대상 토지 요 세 가지가 지목 변경 대상 토지다. 자,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하고요.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등록 전환 토지. 무슨 토지? 등록 전환 토지. 우리 등록 전환은 어디인 땅이 어디로 가는 거죠? 임야된 땅이 지적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목 변경은 지적권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적도에서 지목이 바뀌는 것 뿐이지. 그래서 아까 우리 등록 전환은 새로 축척이 바뀌니까 측량해서 옮기죠. 근데 지목 변경은 측량하지 않아요. 완전히 대상 토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등록 전환은 산을 개간할 수 있었죠. 그 임야도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오면 그건 등록 전환이잖아요. 근데 지목 변경은 그런 표현이 없어. 산을 개간한다든지 뭐 임야돼 있다는 토지 없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대상 토지를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등록 전환하고 지목 변경, 그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등록 전환 내일 날씨가 좋으면 뭐 할 계획이? 등산할 계획 이미 있었죠, 그죠? 산지관리법 임야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받아된 토지의 등록 말소인데요. 받아든 토지의 등록 말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바다 위에 있는 토지가 등록되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바다 옆에 보면 많이 침식들 돼야 안 돼요? 돼요. 뭐 파도가 치고 태풍이 오면, 그죠? 그럼 이 토지가 이제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제 지적 공부 있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지적 공부의 토지 대항을 없애는 것을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땅이 이렇게 바다가 돼가지고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이제 필요해요. 어떤 토지냐면 첫 번째는 원상 회복할 수 없어야 돼요. 이 바다대 부분이 기퉁이 조금이라 원상 복구가 토지 펀지에서 원상 복구 가능하더라. 그럴 때는 지적공부 없애지 못하고, 두 번째는 다른 지목을 댈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이 바다대 부분 논농사는 못 짓지만 염전 같은 걸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두 여지가 없을 때만 이 토지 대장을 없애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육지가 있던 토지가 이렇게 답이 15번지 갑이 가족인 답이 바다가 된 거야. 아까 해일처럼. 그리고 토지 대장이 있었죠, 그죠? 요거 이제 사라지는 것을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바다가 돼버리면 태풍 불고 이러면 그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의 어느 부분이 바다가 되는지 확인을 조사해요. 확인해봤더니 아까처럼 떨어져 나갔더라는 거죠. 그럼 이 공무원이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여러분 우선 조용히, 그래서 바다 돼야 돼요. 뭐가 된다고요? 바다. 우리 하천이라고 있죠, 그죠? 우리 하천은 지목 변경하면 되잖아요.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답이 하천이 될 수는 있죠. 그거는 지목 변경하면 되는 거야. 근데 하천이 아니라 뭐가 됐을 때? 바다가 됐을 때만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 바다 위에 있는 토지만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다가 된 토지를 발견하면 종래에는 그냥 소관청이 직권을 없앴었어요. 이렇게 발견하면. 근데 지금은 그 토지 소유자한테 두 가지 아까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을 댈 가능성, 그죠? 그런 판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소유자들한테 말소해달라고 소관청에게 말소 신청들을 이제 통지를 해요. 그러면 그 소유자가 통지를 받았죠, 그죠? 말소 통지를 소관청이 이제 토지 소유자들한테 없애달라고 신청한다는 거예요. 없애줄지 말을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 다른 토지 등들은 며칠 내에 있었죠? 60일. 근데 여러분 바다 되면 열받는다고 그랬죠, 그죠? 열받는 것은 아니고 열도 받지. 근데 육지가 뭐 해일이 나서 바다 되면, 그죠? 그래서 30일을 더 준다고 했죠, 그죠? 열 삭히는 시간은 아니고 그것도 될 수 있겠네. 또 하나는 그 원상 회복할 수 있는지 그런 판단 기회를 또 다른 지목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판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요거는 며칠 내죠? 그렇죠. 90일 내에 없애게 돼 있어요. 소유자가 그 말소에다가 통지 받은 날부터. 근데 대부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때 소관청이 어떻게? 직권으로 없애버려요. 막바로 직권 없앤다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다가 두 가지 정도 잠깐 볼게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가봤더니 다시 흙이 쌓여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주인이 이 땅의 소유권을 그대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냐거든요.
회복 등록은. 우리 판례는 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흙이 옛날 모습 그대로 쌓이진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받아들이는 순간 그 종전의 소유권을 영구히 소멸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육지가 돼버리면 여러분 옛날 주인 땅이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국가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 땅이 받아된다라고 소문이 돌으면 빨리 가서 몸으로 뭐 해야 되죠? 막게 되는 언제 막겠어요? 큰일 나죠, 그죠? 억울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이 회복 등록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회복 등록하는 거지, 예, 소유자가 회복 등록한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아까 받았을 때 소유자는 며칠 내에 없애게 돼 있죠? 90일. 근데 회복 등록은 소관청이 자기들이 직권하는 거죠, 그죠? 그럼 뭐 60일에도 90일에 자기들이니까 의무가 없어요. 이것들 그냥 지체 없이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받아된 토지를 등록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할 때는 이 토지 소유자들한테 결과를 통지해주고 바닷가를 관리하는 관청이 공유수면 관리청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소관청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기억나시나요? 요거는 우리 최근은 아까 바다가 일필지 전부가 바다되면 측량할 필요 없었죠. 근데 일필지 일부가 바다되면 일부 바다된 부분 측량해서 없앴죠, 그죠? 그때 각종 토지 등에서 측량이 필요한 토지 등에서요, 측량을 소유자가 안 해서 소관청이 대신 측량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면 측량 비용을 소유자들한테 부담을 시켜요. 소유자 해야 될 거 안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일필지 일부가 받아들여서 신경질나서 술만 퍼먹고 있었는데 한 달 후에 통지가 왔어요. 당신 땅 일필지 일부가 받아들여서 당신이 없애지 않아서 내가 측량해서 없앴으니까 측량 비용 300만 원 내라고. 그럼 돈 낼까요, 안 낼까요? 그렇죠. 이제 받아서 돌지경인데, 그죠? 돈 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측량 비용은 나빠하지 않습니다. 무슨 비용이에요? 그렇죠. 측량 비용 이런 건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것도 종종 시험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바다된 토지의 등록 말소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뭐가 돼서 바다, 하천이 돼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다돼서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지적 공부를 말소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자, 대상 토지 아까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 자, 신청. 지적소관청은 이러한 토지를 발견하면 소유자에게 말소하도록 통지서 보냈죠, 그죠? 이제 통지 받은 자들은, 소유자들은 통지 받은 날이죠, 그죠? 받은 날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에 말소합니다. 자, 안 하면 그때서 직권 말소죠, 그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소유자가 말소 통지를 받는 날도 90일 해야 되는데 이때 안 할 때만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고, 자, 회복 등록을 보기 전에 제일 위에 참고 부분 먼저 볼게요. 참고 부분. 한번 포락돼서 바다의 장기물로서 복구가 심히 곤란해서 토지로서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은 어떻게 소멸? 영구히 소멸되기 때문에 그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더라도 종전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 등록의 주체가 있죠, 그죠? 가로 오버에 소유자다 지적소관청. 그렇죠. 예, 지적소관청은 요 90일 이런 거 없죠, 그죠? 그 이미 받아서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되면 측량 성과와 등록 말소 당시 지적 공부 등 관계자에 따라서 회복 등록하고, 자, 통지. 지적소관청이 지적 공부 등록상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을 마치면 그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해주고, 여러분 오른쪽에 참고 있죠, 중간에. 참고 있어요? 네, 참고 한번 볼까요? 자, 토지 소유자가 받아된 토지의 지적 공부를 등록 말소할 때 수수료는 뭐다? 무료다. 즉,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 공부 등록 사항을 말소하면 그 조사 측량에 들어간 수수료에 준하는 비용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뭐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는다. 징수하면 돌아버리니까. 여러분 위에 기출이 있죠. 자, 볼까요? 위에 기출.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등록 말소 신청. 이 등록 말소는 바다 말소거든요, 그죠? 바다 말소에서 신청하도록 통지받은 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이에요, 90일? 90일이죠. 다른 토지 등 60일인데. 그러면 제일 밑에 기출 한번 볼게요. 자, 밑에 기출. 받아된 토지에 등록 말소하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모 정리를 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뭐한다? 촉탁. 아까 뭐만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신규 등록. 나머지는 다 촉탁했죠, 그죠? 예, 바다말소도 다 촉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보시고 그 이제 122쪽에 자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인데요. 오류 정정. 예. 문제 한번 이 문제 한번 볼까요? 22회 때 나온 건데 받아된 토지에 자 등록 말소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네요, 그죠? 옳은 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과 일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영구적으로 받아내야지. 일시적이면 원상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죠? 일시적으로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받아내면 공유수면 관리청의 말소에 따라 통지하는 게 아니죠, 그죠? 누구한테 통지 주죠? 소유자, 소유자한테. 소유자한테 없애달라 통지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받아들일 때죠, 그죠? 그리고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말소해달라고 통지하는 거죠. 2번 지적소관청은 말소 통지 반자가 아까 60일이에요, 90일? 90일 아니면 직권이죠, 그죠? 자, 우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때 시도지사 승인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틀릴까요? 틀려요. 우리 시도지사 승인은 몇 분? 반지추, 지적공모 반출, 지번 변경, 조금 이따 축적 변경. 그때만 누구 승인? 시도지사 승인. 다른 때는 승인이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지적법 승인 나오면 틀린다고 했잖아요. 그 세 가지 나오고 말고 승인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반지추. 우리 암기사항에 아마 59번이 있을 거예요. 지적법이 그 암기사항에. 제가 그 카페에도 올렸잖아요. 그죠? 거기 보시고. 자, 4번. 지적법상항청에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도 아까 토지가 될 수 있죠? 그럼 측량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 진 관계 자료에 따라 회복 등록할 수 있었죠? 아까 누가 회복 등록하죠? 지적소관청. 이게 맞네요. 그죠? 그리고 5번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모 등록상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 마치면 그 정리 결과를 시도지사나 행안부장과 우리 지적법 이런 거 없죠. 그죠? 그 토지 소유자나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해 주죠. 그죠? 그게 틀렸습니다. 자, 이제 125페이지. 자, 우리 지적공부 등록상의 오류 정정인데, 요걸 보기 전에 여러분, 한번 우리 좀 정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우리 한번 했던 거. 우리 신규 등록 있었죠? 뭐 나머지는 뭐 쭉 이거, 아까 박스 보시고. 뭐만 나오면 틀렸죠? 등차. 아까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 기억해요. 아까 우리 등록 전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등록 전환 대상 토지 있었잖아요. 대상 토지 등산할 계획임, 산지관리법, 임야도 임야계획,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초건위가 몇 등이죠? 2등, 허용법이 초과할 때는 직권,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하고, 아까 분할은 소경매용으로 분할하는데, 뭐가 바뀔 때만 60이 있죠? 용도. 요 때는 의무가 없었죠, 그죠? 그럼 요거를 분할할 때, 그죠?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해서는, 그렇지, 안 된다. 우리 합병은 어디에 가면? 부에 가면, 소도, 목축하고 연, 등도 킨다. 무슨 용승만? 친, 임창용, 승. 그것만 합병할 수 있었죠. 그죠? 다른 권리들은 합병할 수 없고, 원칙은 의무가 없었죠. 그죠? 근데 아까 짝수 지목이 있었잖아요. 수학도 철저히 하고, 그때만 의무가 있고, 합병은 측량하지 않았죠. 그죠? 아까 우리 지목 변경은 국계법의 형질이 바뀌든지, 건물이나 토지의 용도 바뀌든지, 도시개발 사업 시에 합병하기 위해서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이건 측량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표현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바다 말소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출 때 며칠이다? 90일. 여기 일부일 때는 측량하지 않지만 전부일 때는 측량했죠. 측량 비용은 납부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 뭐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고 7번에 이제 등록상 122페이지 오류 정정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집중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 지적공부 등록상의 오류 정정은 이렇게 지적공부에 지금 등록된 내용들이 지금 지적공부 대표 토지대항에는 좌측에는 토지의 표시사항과 오른쪽은 소유자가 적혀 있죠. 그죠? 요걸 이제 공무원이 적잖아요. 그럼 잘못 적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잘못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목이 대지인데 전유로 돼 있다든지 면적이 700인데 0을 하나 빠뜨렸어. 그죠? 그 이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소유자 여러분이 이름이 김치국인데 김치로 써 있네. 그럼 김치국으로 고쳐야 되죠. 그죠? 요거 우리가 등록사항에 무슨 정정?
오류 정정이에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 표시사항이나 소유자 부분이 잘못돼서 고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표시사항일 수 있고, 그죠? 지목 면적일 수 있고, 오른쪽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이런 게 될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고치는 부분이 이제 두 부분이 있어서 잘못되면 고칠 텐데, 자, 나중에 뭐 이렇게 오류 정정을 하는 이런 내용들은 보시기로 하고, 자, 요 부분을 여러분이 나중에 요약집에 있고, 그 강의 노트에 그 5페이지인가요? 6페이지에도 있을 거예요. 5페이지에 요 그림은 하단에 있는 거거든요. 요약집 없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요약집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분? 4분? 5분? 6분? 그렇군요. 아직. 아니, 제가 요약집이 다 되면 그 특기법부터는 요약집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없으면 그냥 기본서 가지고 하고 5월달에 원래 들어가고요. 자, 이 부분을 볼게요. 우선 크게 두 부분이에요. 하나는 표시상. 아까 무슨 상? 표시상. 표시상이 아까 뭐예요? 지목이나 경계나 면적 이런 거죠, 그죠? 여기 잘못 적일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거 고칠 수 있고. 아까 소유자 있었잖아요, 그죠? 네,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잘못 적일 수 있죠, 그죠? 그럼 이제 그걸 두 부분을 고칠 자료가 있죠. 자, 소유자 이제 표시상을 고칠 때 소유자들이 지금 소관청이 어떻게 고치시고? 짓고 소유자의 뭘 통해서? 신청. 근데 이건 먼저 볼게요. 자, 소유자 부분 고칠 때 이 고치는 자료가 등기된 토지가 돼 있고 미등기된 토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우리 등기된 토지는 등기부에 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각구에 소유자가 있죠, 그죠? 그럼 그 등기부 관련 서류가 있거든요. 앞에 이렇게 4가지 나중에 필통 증정 이렇게 암기해요. 필통. 다 앞에 등자 나온 거예요.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등기부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대장에 이미 등기된 토지들은 소유자 부분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등기된 토지는 등기부는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수수료만 내면. 그래서요. 자, 여러분 소관청이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고칠 수 있고, 요 자료 가지고 소관청이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직권. 왜?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미등기된 토지는 등기부가 없죠, 그죠? 자, 미등기된 토지 이름은 요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가지고 고치거든요. 근데 이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잘 줘야 됩니다. 아무나 열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생활 침해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소유자들만 열람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소유자들의 뭘 통해서만? 신청을 통해서만 할 수 있지 소관청이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 직권을 해줄 수는 없어요. 자, 우선 크게 줘야 됩니다. 잠깐 줘볼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소유자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 소유자 부분을 고칠 때 등기된 토지는 뭘 가지고? 등기부 가지고. 뭘 가지고? 등기. 근데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으니까 신청할 수도 있고 직권할 수 있다. 근데 미등기된 토지 있죠, 그죠? 미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부분이죠, 그죠? 이건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죠? 등기부 아닙니다, 그죠? 등기부는 없으니까 미등기된 토지는. 그럼 이거는 뭘 통해서만? 신청. 그럼 직권으로 고칠 수는 없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근데 이번에는 요거 보세요. 먼저 두 가지 할게요. 요 표시사항을 고칠 때 직권으로 고칠 수 있고 소유자의 뭘 통해서? 신청. 근데요, 직권으로 고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고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유롭게 고칠 수가 없어요. 내 땅의 지목 면적을 소관청이 자유롭게 고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되게 이런 표현 나왔어요. 사유가 되게 잘못, 다르게 이런 표현 나와요. 자기들이 실수해서 잘못 적은 거예요, 지적 공부에. 또 다르게 정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데 한 직권 정정 사유가 9가지인데 하나는 기억하지 않고 8가지예요. 몇 가지? 8가지. 그래서 이 8가지니까 처음에 자주 등장해요. 우리 몇지 선당이죠? 네? 우리 오지선장이죠, 그죠? 그래서 4가지, 이렇게 5가지 이상이면은 여러분이 잘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8가지니까 번갈아서 나와요. 어떤 때는 여기에서 이쪽에서 나오고 어떤 쪽에서.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정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자, 그게 되고. 자, 이번에는요. 소유자의 뭘 통해서? 신청을 통해서 고치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소관청이 잘못 적은 것도 우리가 신청을 통해 고칠 수 있고 내가 잘못 신청한 것도 내가 신청을 통해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자, 신청을 통해서 고치다 보니까 이 인접 토지의 경계와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이 좀 측량을 했어요. 측량을 해 갔는데 자, 여러분 땅의 경계가 여기인 줄 알았었거든요, 갑이. 근데 한 둘이 할 때 도면을 열람해 봤더니 이쪽이 잘못 그려된 거예요. 그리고 갑 입장에서 이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치다 보니까 인접 토지 의뢰 침해가 일어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인접 토지 소유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승낙. 근데 대부분 승낙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땅에는 판결서. 또 나중에 이게 잘못 등록되는다고 하는 오류 정정 측량 성과도가 있거든요. 요걸 갖다 줘야만이 경계 면적을 오류 정정을 시킬 수 있어요. 소유자들이 신청을 통해서 고칠 때.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렇게 이 경계와 이렇게 면적이 바뀌죠. 그죠? 자, 이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소유자의 뭘 통해서? 신청할 때 인접토지에서 뭘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자, 보세요. 이 소관청 아까 직권으로 고칠 수 있는 사이 있었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이렇게 면적이 증감이 일어나면 뭐의 증감? 그렇죠. 면적의 증감이 일어나면 어떤 경우에도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쳐줘서는 안 돼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자, 면적은 증감은 없고요. 경계 위치만, 무슨 위치만? 그렇죠. 경계 위치만, 도면상 경계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것은 직권으로 고칠 수 있었거든.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도면상에 말이에요. 자, 여러분 땅의 경계가 위쪽이, 자, 면적은 똑같아요. 근데 위치만 잘못된 거예요. 위치만 이렇게. 그럼 위치 정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면적 증감이 일어나는 것은 직권해줘서는 안 돼.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이제 침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직권으로 정정하는 사유, 요것들 이제 보여야 됩니다. 자, 요건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책을 한번 가볼게요. 먼저, 자, 보세요. 오류 정정, 교재 122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22페이지. 보세요. 기본서 122페이지. 자, 지적공부 등록상의 오류 정정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이 잘못이 있으면 이를 정정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서면을 갖춰서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 주는 경우가 나눠진다. 자, 그 직권 정정 사유가 쭉 나오죠. 그죠? 그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자, 밑에 오른쪽에 가로 먼저 3번, 2번, 3번 먼저 보세요. 토지 소유자의 뭐에 의한 정정이죠? 신청 정정 써 있죠.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있음을 발견하면 그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자, 거기 2번 먼저 잠깐 가볼게요. 승낙서.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항을 정정을 신청할 때 정정으로 인접토지에 뭐가 바뀌면 경계가 변경을 가져올 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했는데 그 인접토지 소유자 뭐나? 승낙서나. 2번. 자, 승낙을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정본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리고 1번 볼게요. 자, 그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가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때는 정정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함께 첨부해 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뒷페이지 먼저 가볼게요. 가로 4번 볼게요. 자, 소유자 부분에 잘못되면 고칠 수 있었죠. 그죠? 그 1번은 등기된 토지고 2번은 미등기된 토지거든요. 자, 보세요. 자, 우리 등기된 토지는 그 등기필 정보나 등기 완료 통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의 신청이나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직권으로. 그 신청 직권이 다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그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의 무슨 사항일 때? 소유자.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124페이지 보는 거죠.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는 아까 등기부 관련된 4가지 서류 있거든요. 등기, 필증, 필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등기 완료, 통지서, 통에다가 동그라미, 등기사항 증명서, 증에다가 동그라미, 등기소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정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필통 증정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오류사항을 정정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 볼게요.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 필통 증정 가지고 고치죠. 그죠? 요거는 지금 등기된 부분에 어느 부분을 고치는 거예요? 소유자. 표시사항이 아니에요. 그죠?
소유자 부분을 이제 등기부 관련 서류 가지고 고치고, 이거는 등기부는 아까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잖아요. 그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밑에 이제 미등기된 토지죠, 그죠? 자, 토지 소유자가 미등기된 토지에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모한 경우로서만 신청, 거긴 직권이라는 게 없죠, 그죠? 신청한 경우로서만 그 등록 사항이 명백히 잘못되면 이건 등기부예요, 가족관계예요. 그렇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에서 오류를 정정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이제 가볼게요. 자, 122페이지. 자, 우리 등록사항의 표시사항을 정정할 때, 그 가로 2번에 보시면, 자,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 기역부터 지읒까지 나오잖아요. 지읒은 시험에 안 나와요, 되게. 그 지읒은 그냥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1번부터, 자, 이음까지 이렇게 쭉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자, 되게 뒤에 다르게 잘못, 요렇게 나온 거거든요. 첫 번째요. 그 지적공부의 작성이나 재작성 당시 어떻게 정의해놨다고요? 잘못 정의한 거예요. 자기들 작성할 때. 자, 두 번째는요. 니은은 뭐냐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여러분 요거 가지고 그냥 먼저 보고 한번 잠깐 볼게요. 요 내용대로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우선 지금 직권으로 정정하는 사유가 아까 8가지 있었죠. 그죠? 8가지입니다. 그때 결과물과 다르게 정리한 거거든요. 계획서가 아닙니다. 무슨 서? 결과물. 계획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토지동 정리 뭐라고 되어 있죠? 결의서 내용과 어떻게 정리했다고요? 다르게. 또 그 다음에 지적 측량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과, 결과입니다. 준비도가 아니에요. 측량 성과, 계획서가 아니에요. 무슨 서? 결의서. 또 측량 뭐죠? 성과 어떻게? 다르게 정리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토지 지적 공부에는 자, 우리 지적 공부 이제 정리할 때 토지 이동과 이제 소유자 부분이 있는데, 우리 토지 이동, 지목 면적이 발생하면, 자, 우리 표시사항이 바뀌면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측량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분할. 그죠? 그러면 측량하면 이렇게 측량 성과도가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땅의 면적이 측량이 결과물이 70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들 이제 내부 문서로서 신중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지적공부 정리하기 앞서서 자기들 문서 결의서라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요. 그럼 이 결의서 내용대로 이렇게 70제곱미터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내용대로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시켜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측량 성과도와 어떻게? 다르게 이렇게 정리했다든지 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어떻게? 다르게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다르게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 자기들이 잘못 정리했으니까 어떻게 고치는 거죠? 그렇죠. 직권으로. 여러분, 이게 결의서지 계획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측량 성과도 결과물이지 준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측량 준비도와 다르게 작성했을 때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러면 X예요. 준비도가 아니라 뭐도? 성과도 결과물하고. 그 다음에 자, 토지 이동 정리 뭐예요? 결의서지 계획서가 아니라니까. 무슨 계획서와 다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결과물과 다르게 정리했을 때만 자기들이 직권으로 정정을 해주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아까 요거 기억이 나죠? 아까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 뭐의 증가문 없이 면적 증가문 없이 경계의 뭐만 위치. 아까 경계 위치가 잘못된 것은 직권 정정할 수 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지적 공부를 작성, 재작성 당시 어떻게 정리했다고요? 그래서 잘못 정리한 거고. 자, 우리 다섯 번째는 뭐냐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잘못 입력시켰다 이렇게 써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금 지적 공부가 지금 용지로 돼 있다가 1991년도에 전산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1991년대. 근데 여러분 땅의 면적이 자, 우리 700제곱미터인데 공무원이 키보드를 잘못해서 영 하나를 빠뜨리는 거예요. 70 이렇게. 그럼 이거 얼마로 고쳐야 되죠? 700으로 고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 전산 입력되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토지 등기 신청에 뭐에 따른? 각하에 따른 등기관의 통지가 왔는데, 그죠? 근데 여기 오른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가 착오로?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해 줬다고 그죠? 그죠? 그럼 자기들이 잘못 합병해 줬잖아. 그럼 스스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정정? 직권 정정.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은 이런 건데요. 네,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지목이 여러분 같은 토지만 합병할 수 있었죠? 지목이 다른 토지 합병해 주면 안 되죠. 소유자가 아까 같은 토지만 합병해 주죠.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합병해 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소관청이 잘못 알고 자, 지목이 다른 토지, 소유자가 다른 토지를 합병을 시켜줬어요. 그러다 우리가 이제 등기소에 등기를 가면 등기관이 더 법을 잘하기 때문에 등기를 거부하는 것을 각하라고 그래요. 각하시켜가면서 야, 너 왜 소유자가 다른데 왜 지목이 다른데 합병해줬어? 고쳐라고 통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착오로 잘못 합병했으니까 어떻게 정정? 그래요. 직권으로 정정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기들이 착오로 잘못 정리했을 때 등기소에서 하필 등기 이렇게 각하에 따른 통지가 오면 이렇게 직권으로 정정해 줄 수 있고요. 한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 7번까지 볼 거예요. 8번은 나중에 다음 주에 적부심사 할 때 보는 게 더 낫거든요. 자, 우리 아까 평을 지난주에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게 있었죠. 그죠? 자, 평에다가 400을 곱해서 121로 나누면 제곱미터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공무원이 등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공무원이 초등학교를 잘못 나와서 곱하기 나누기를 제대로 못했어요. 38이 얼마인가요? 76? 아, 여러분 잘하시네. 근데 잘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 면적 환산 같은 것을 자기들이 잘못하면 잘못해 줬으니까 직권으로 고쳐주겠다. 그 얘기예요. 자, 요게 지금 직권으로 고치는 사유들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보세요. 자, 토지동 뭐죠? 결의서. 계획서가 아니에요? 측량 뭐예요? 성과. 준비도가 아니에요? 다르게 했었고. 자, 세 번째 줘야 돼. 면적 증감 이시 없이. 면적 증감 이시 이렇게 나면 안 돼? 직권으로 이렇게 잘못, 우리 경계 위치가 잘못되면 직권할 수 있고, 아까 작성이나 재작성 장치 잘못 정리하면 고칠 수 있었죠. 그죠? 아까 키보드 잘못 입력시킬 수 있었죠? 아까 지목이 다른 토지 합병하면 안 되죠. 그죠? 자기들이 착오로 잘못 합병해주면 카카오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통지가 오면 직권으로 다 고칠 수 있었고, 자, 이걸 하자면 아까 평을 면적 환산 잘못할 수 있었죠. 그죠? 자, 요거 직권할 수 있고, 요거는 나중에 적부심사에 지적위원회 되고 다음 주에 볼 때, 그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고치는 사유다? 직권으로 자기들이 요 경우만 직권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고칠 수 없어요. 요 사유만 자기들이 직권으로 고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책 한번 볼게요. 기억 보세요. 지적 공부를 재작성 당시 어떻게 정리해놨다고요? 잘못. 또 니은. 아까 지적 공부 전산 입력 키보드 잘못 입력할 수 있었죠? 또 면적 환산 아까 잘못할 수 있었죠? 자, 보세요. 리을이에요. 측량 뭐예요?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할 수 있었죠. 그죠? 또 토지동 정리 뭐죠?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하셨고, 비읍도 주의잖아요.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 뭐에 증감 없이?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가 잘못되면 고칠 수 있었죠. 그죠? 시옷은 다음 주에 한다니까 154페이지만 적어놔요. 그 154페이지 그때 시옷은 볼 거고. 자, 아까 이용 보세요. 토지 하필 등기 신청에 뭐에 따른? 각하에 따른 등기안이 고치라고 통지했는데 누가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자기들이 잘못 착오로 합병해주면 스스로 고쳐야 되겠죠. 그죠? 자, 이것들은 직권으로 고칠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 예. 그 뭐 직권 정정 절차 이런 것들 뭐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잠깐 볼게요. 직권으로 고칠 수 없는 사유 몇 가지를 아까 직권으로 고칠 수 있는 한 8가지 배웠죠. 그죠? 그거와 요 사유들을 같이 섞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직권으로 고칠 수 없는 사유예요. 첫 번째 아까 뭐에 증감이 있으면 면적 증감이 있어. 아까 무슨 서? 계획서, 결의서죠. 그죠? 아까 측량 뭐예요? 성과도지 준비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헷갈릴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리고 아까 이거 기억나나요? 아까 미등기된 토지 있었죠. 소유자 고칠 때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고쳤죠.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어요. 가족만. 가족, 그건 신청만 고칠 수 있었지. 직권으로 고칠 수는 없고. 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 헷갈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대장을 고치는 거죠. 뭘 고치는 거라고? 대장을 고치는 사유 배우는 거예요. 등기부를 고치는 사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데 결론 먼저 할게요. 토지의 표시가 뭐가? 표시가 대장과 등기부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이때는 등기부 고쳐야 돼요.
대장을 고치는 사유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대장을 고치는 사유 배우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 같은 토지가 지목이 같은 토지 전이었어요. 그죠? 지목이 바뀌면 뭐가 먼저 바뀌어요? 대장이 먼저 바뀌지. 뭐가 먼저 바뀐다고? 대장. 근데 등기 촉탁, 요게 바뀌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장과 등기부, 요게 지금 표시사항이죠. 무슨 사항이라고? 표시사항이에요, 표시사항. 지금 표시사항이 잘못됐죠. 그죠? 그럼 이건 대장을 고쳐야 돼요? 등기부를 고쳐야 돼? 헷갈리면 안 되죠. 자, 표시사항이 바뀌는 것은 무슨 사항이 바뀌는 거? 표시사항. 지목이 바뀌는 것은 뭐가 먼저 바뀌어? 대장이 먼저 바뀌어. 등기소에서 안 봤어요. 등기부 지금 안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럼 대장과 등기부의 표시사항이 불일치하면, 지목이 불일치하면 이건 대장을 고쳐야 돼? 등기부 고쳐야 돼? 이건 등기부 고쳐야 되지. 대장은 제대로 돼 있는데 이건 대장 고치는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의 무슨 사항? 표시사항. 대장과 등기부의 표시사항이 부합할 때는 뭘 고쳐야 된다? 등기부 고치는 거지. 대장 고치는 사유가 아니다. 근데 이때 대장 고치는 사유다라고 속여 나온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직권으로 고칠 수 없는 사유를 지금 나중에 여러분 요약집에는 이게 다 실려 있어요. 자, 직권으로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사유. 무슨 증감이 있으면 안 돼? 면적 증감이 안 되고. 또 대장과 등기부에 무슨 사항이 불일치할 때? 표시사항. 요 표시사항이 불일치할 때 이때는 뭘 고친다? 등기부 대장 고치는 사유가 아니다. 그다음에 우리 미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부분은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에서 고쳤는데,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족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통해서 고칠 수 있지, 직권 고칠 수는 없다. 그리고 자, 우리 계획서에서요, 결의서, 측량 성과도예요, 준비도. 성과 결과물이죠, 그죠? 그거와 다르게 정리할 때만 고칠 수 있다. 그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오류사항의 정정, 이 부분이 많이 어려워요. 직권 정정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나중에 10월달까지 여러분이 잘 기억해. 오른쪽 문제 23의 문제가 있잖아요. 예제 문제 있어요? 예,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지적법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조사 측량에서 정정할 수 있는데, 직권조사 측량에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물어봤죠? 그러면 아까 우리 지적공부에 잘못 입력할 수 있었어요? 그럼 직권해 줬었나요? 예. 또 측량 뭐죠?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하면 직권할 수 있었죠? 근데 그 3번 보세요. 토지 이동 뭐라죠? 계획서죠. 결의서가 아니라, 결과물이 아니라. 계획 상태는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거와 뭐 다르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결의서입니다. 그게 틀렸고요. 아까 지적공부의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할 수 있었죠. 그죠? 또 마지막에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 뭐의 증감은 없어야 돼? 그렇지. 면적 증감이 있으면 직권 안 되고, 증감 없이 경계 위치가 잘못되면 직권 정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125쪽에 그, 예, 125페이지. 축적 변경이라고 나오죠. 그죠?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작년부터 이게 지금 2문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올해도 또 2문제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마지막 시간에 할게요. 쭉 해야 되니까. 그래서 뒷부분 먼저 보고, 먼저 갈게요. 자, 130페이지 먼저 가요. 자, 130페이지에 토지 이동의 신청 및 신고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자, 이런 거예요. 자, 토지 이동 및 요 신청 및 요 신고 부분인데요. 아까 요 부분은요, 아까 요것만 잠깐 한번 그냥 아까 볼게요. 아까 등록상에 오류 정정할 때 소유자 부분이 잘못 적을 수 있었죠. 그죠? 아까 우리 등기부 관련 서류 가지고 고쳤잖아요. 그죠? 아까 필통 증정 있었잖아요. 예, 필통 증정. 아까 동그라미 쳤죠. 그죠? 근데 아까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으니까 신청이나 뭘 통해서? 직권. 근데 미등기된 토지는 가족관계 등록부죠. 그죠? 이건 뭘 통해서만? 신청인데 직권 안 됐죠. 그죠? 그거 기억을 해 두시고. 네, 필통 증정 이 부분 봤고요. 예, 축적 변경 조금 있다 여러분 보시기로 하고, 이 부분 뭐야? 왜 안 넘어가?
예, 토지 이동이 이제 신청권자예요. 우리 아까 신규 등록 이런 거 발생하면 등록 전환 이렇게 신청으로 가야 되죠. 되게 며칠 내에 신청으로 갔죠? 60일. 예, 그때 누가 신청으로 갈 거냐 이거죠. 누가 갈까요? 토지 소유자 가겠죠, 그죠? 자, 근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 갈 수 있는데 대신 갈 수 있는 대의 신청이 있어요. 무슨 신청? 근데 이 대신 갈 수 있는 사람이 네 부류예요. 몇 부류? 네 부류. 우리 웨티 선다행이죠? 5디. 그 이것도 종종 한 번씩 나와요. 한 번씩 이렇게 5개, 4개일 때. 나중에 이제 행사, 공채 이렇게 암기하고 또 하나는 중요할 것이 개별 필지는 소유자가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것들은 수백 필지, 수백 명의 주민들이 관여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이 토지 이동이 발생할 때 신청권자는요, 소유자한테 맡기려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 법이 특례를 인정해가지고, 자, 누구만에 가서 할 수 있게끔 사업 시행자, 무슨 사업 이렇게 나오면 소유자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 시행자만이 가서 토지 이동을 소관청에 가서 신청할 수 있게끔 법이 특례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거기 이제 특징들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볼 건데 우선 먼저 볼게요. 요 대의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먼저 가볼게요. 뒤에 134페이지에 나올 것 같아요. 134페이지. 토지동의 신청에 대의 써 있죠? 다음에 해당된 자들은 이 지적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데, 다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4개가 나오죠, 그죠? 첫 번째, 요 공공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약간 수학도 철저히 하고 있었죠, 그죠? 그 사업에 누구만이 됐어요? 사업 시행자.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는 그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써 있죠. 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는 그 관리인들이나 또는 그 해당 사업 시행자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민법 404조에 따른 채권자 이렇게 써 있죠. 네, 자, 요 네 사람들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토지동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자, 국가가 도로 같은 걸 확장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죠, 그죠? 그때 큰 토지면 분할해서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국가 자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국가 토지를 관리하는 그 행정기관장, 뭐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서 국가가 취득한 토지의 분할 신청 같은 것을 대신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 공공사업은 우리 사업 시행자들이 갈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공공사업에서 도로, 집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지목 변경 같은 것은 그 소유자도 할 수 있지만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사업 시행자도 대신 가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주택의 관리인데 아까 이거 기억나나요? 우리 아파트 땅은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이기 때문에 한 필지로 합병을 원했었죠, 그죠? 그때 아파트 주민들한테 맡기면 그러니까 아파트 토지는 10세에서 이상이면 그 아파트 관리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인들이나 사업 시행자가 그 아파트 땅의 합병을 대신 갈 수 있어요. 그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법 404조의 채권자인데 누구냐면 매수인이에요. 이건 요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필지 일부 살 수는 있죠. 갑이 가지고 있는 땅, 을이, 그죠? 근데 이렇게 분할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분할을 안 해줄 때는 이 채권자가 매수인이 그 이전 등기 청구권에서 대신 자기 3부분을 분할 신청하고 자기 부분들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행사, 공채 이렇게 암기하는데 이 네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가서 할 것을 대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속에 나온 사람이 용익권자들이에요. 무슨 권자? 용익권자가 누구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사람들은 대신 갈 수 있지? 없죠. 왜? 여러분 일필지 일부 용익권이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사람만 우리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는 행정기관장, 공공사업할 때는 사업시행자, 아파트 땅은 아파트 관리인들, 그 다음에 그 대의채권자는 요 민법 매수인, 이 사람들은 소유자가 갈 것을 대신 가서 토지동을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용익권자, 무슨 권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들은 대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제 문제 있죠, 그죠?
밑에 예제 문제 있어요? 그 16회대 변형에서 자, 지적법상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거기 여러분 다른 거 쭉 다 봤는데 거기 4번 보세요. 민법 404조에 채권자 대의 신청의 규정에 채권자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누구라고 써 있어요? 지상권자, 용의권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아닙니다. 용의권자들은 대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고, 자, 앞에 이제 가볼게요. 자, 131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토지 이동의 신청의 특례 이렇게 써 있죠? 자, 여러분 잠깐 볼게요.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 우리 신소지, 삼성 신도시 사면 수백 필지를 지금 도시개발 사업 하죠. 그죠? 그리고 수백 명의 주민들이 관여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지목 변경, 합병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유자들의 맡겨놓으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에서는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누구만이 가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해당 사업 시행자만, 만이에만. 누구는 갈 수 없어요. 토지 소유자는 갈 수 없게끔 법이 이제 특례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파산돼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때는 그 주택법에 의한 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해서 토지동을 신청했을 때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라 입주 예정자, 이것도 토지 소유자는 안 나타나죠. 그죠? 토지 소유자는 갈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 입주 예정자들이 가서 토지동을 신청할 수 있고, 근데 요거 기억할까요?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금방 끝나요? 오래 걸려요? 그래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소관청이 소유자들한테, 저기 사업 시행자한테 이 신고, 의무를 부과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마치는지 그 착수 완료 변경 사실을 이 시간도 기억되는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내? 15일 내. 누구한테 신청해달라? 지적소관청. 이거 두 번 나왔어요. 시도의사한테 해달라고 한다고. 시도의사가 아니라 누구한테? 지적소관청한테 신청해달라. 여러분, 요 그림 기억나시죠? 이거 요약집에 없어서 그림이 못 나는데, 요약집에 나중에 있을 텐데, 24페이지 요약집에 요 그림이 있거든요. 자, 뭐냐면, 우리 행정관청은 세 사람만 나오죠. 그죠? 아까 우리 지적소관청이 승인받는 것은 누구 승인이에요? 시도, 반지축분뿐이 없었죠. 맞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동을 신청하든지, 사업 시행자가 무슨 착수를 신고하든지, 다음 주에 측량 수행자가 측량 수행 계획서 제출할 때, 그죠? 이건 개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막바로 시도의사에 가야 돼요? 소관청에 가야 돼요? 그렇지. 이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아까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를 15일에 하게 돼 있죠. 그죠? 그걸 누구한테 하게 돼 있다고요? 소관청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건너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래서 그게 아까 요 착수 신고 의무는 15일인데 누구한테 한다? 지적소관청. 그래서요. 이렇게 신고가 된 지역은 이 사업이 착수부터 완료될 때까지는 누구 외에는 사업 시행자 외의자들은 토지동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 2번은 뭐 중요하지 않고, 요게 또 하나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토지 이동식이거든요. 자,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땅에 지목이 전에다가 대지로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적 공부인 토지 대장에 등록돼야만이 효력이 있거든요. 원칙은, 지적법은.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수백 명의 주민들이 관여하고 수백 피지가 관여되죠. 그죠? 그리고 등록된 땅하고 효력이 있다면 등록 시점이 다 달라서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는 시점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법이 예외를 인정해줘서 토지 이동이 발생한 시기는 형질 변경의 공사가 뭐한 때? 준공 끝났을 때, 착수한 때가 아니라, 또 지적 공부에 등록된 때가 아니라, 공사가 뭐한 때? 준공된 때 이 지역은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우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토지 이동은 누구만이 갈 수 있다?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우리 착수 신고 의무가 있었죠. 그죠? 숫자는 며칠이다? 15일. 누구한테 해야 된다? 지적 소관청에 한다. 그죠?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죠? 이거는 공사가 뭐한 때? 준공된 때, 착수한 때도 아니고 지적 공부에 정리한 때도 아니다. 등록한 때도 아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지역은 소관청이만 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만 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제 토지 소유자가 이제 토지이동 신청을 원하면 자기는 못하니까 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이동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럼 요청받은 사업 시행자들은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토지이동을 신청으로 갑니다. 예. 자, 그 내용들이 써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1번. 다음과 같은 사업에 관련해서 토지 이동이 필요하면 해당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한다. 거기 소유자가 나오면 안 되죠. 그죠? 해당 사업 시행자. 그 사업은 뭐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이런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에 착수, 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할 때는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이동을 신청하도록 뭐 하죠? 요청. 그럼 요청받은 사업 시행자들은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토지 이동을 신청하고, 근데 예외가 돼 있네요. 가로 3번. 주택법의 건설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돼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들이 할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그 4번은 그냥 읽어보시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5번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내? 15일 내. 누구한테 해야 된다? 지적,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지적소관청에게 해야 한다. 지적소관청에게 해야 한다. 그리고 위에 참고를 먼저 쭉 가볼게요. 제일 위에 참고 있어요. 네, 참고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에 착수, 변경, 신고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누구 외에는? 사업 시행자 외에, 소유자 외에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죠? 사업 시행자 외에는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고. 자, 6번도 중요하죠. 6번. 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동은 토지 형질 변경의 공사가 뭐한 때? 준공된 때 토지 이동으로 보는 거지. 오른쪽에 여러분 기출 보세요. 기출.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 그 토지 이동은 토지 형질 변경의 공사가 착수한 때 있었어요? 준공한 때? 준공 완성된 때 토지 이동이 있겠지. 착수한 때는 뭐 지목 면적이 바뀐지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 그래서 거기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예. 이게 지금 작년 문제거든요. 잠깐 한번 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이동 신청의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서 가로에 들어가 옳은 거 있죠. 그죠? 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 시행자가 아까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누구한테 신고해요? 시도의사한테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이제 사업 시행자는, 그죠? 소유자나 사업시 다 시행자, 소관청에 가는데 시도의사 안 간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아까 숫자 있었잖아요. 며칠 내에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요 15일에 이렇게 사업 시행자들이 소관청한테 하면 됩니다. 네, 그거 보시고, 네, 좀 쉬었다가, 네, 축적 변경 볼게요.